한국인들이 이래서 특별하군요. 어쩐지 한국인들은 좀 특이하다 했어요. 여기 프랑스 파리. 미국에서 온 데이비드 강 교수를 만난 프랑스인 교수가 한국인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놀라 입을 틀어막고 있습니다.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 드러난 한국인들의 특별함이 궁금했던 프랑스인 교수는 데이비드 강 교수님과의 만남으로 궁금증이 풀리며 이제는 한국인에 대해 완전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되었다는데요. 대체 어떤 이야기를 들었길래 한국에 대한 관점이 바뀌었을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파리 소르본 대학의 철학과 교수 클레어 르노입니다. 저는 그간 인문학적 관점에서 현대사회와 문화현상을 연구를 해왔죠. 오늘은 제가 한국에 대해서 새롭게 깨닫게 된 이야기를 전해보고 싶어 이렇게 메일을 보내봅니다. 파리올림픽을 계기로 프랑스를 방문한 교수님 덕분에 한국을 더 알게 된 거라 어쩔 수 없이 파리올림픽 이야기를 조금은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사실 타자를 치면서도 이번 파리올림픽을 떠올리면 씁쓸할 뿐입니다. 이제 폐막을 향해 가는 이번 파리올림픽은 프랑스 국민으로서 기대도 컸지만 한편으로는 우려도 있었는데 예상을 벗어나지 않고 심지어 제 예상보다 훨씬 더 안 좋은 일들이 이어서 일어나는 바람에 요새 뉴스를 보기가 싫을 정도예요. 어제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에펠탑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이 나왔습니다. 저 웅장한 탑과는 달리 우리의 자존심은 바닥을 향해 곤두박질치고 있는 것 같아서요. 마크롱 대통령이 무리하게 올림픽 유치를 밀어붙인 것부터가 문제였는데 이제 와서 보니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여 국가적 망신을 사고 있어 정말 부끄럽습니다. 게다가 오늘 아침 출근 준비를 하며 뉴스를 들어보니 중국산 제품으로 올림픽을 도배했다는 기사가 나오더군요. 개막식 드론쇼부터 시작해서 경기장 바닥재, 심지어 마스코트 인형까지 거의 모든 것이 중국산이라니요. 경제적인 이유로 그랬겠지만 이건 우리의 문화적 정체성을 스스로 팔아넘긴 것이나 다름없지 않나요? 아침 식사를 하면서 본 그 기사에 식욕이 싹 사라졌습니다. 프랑스는 패션, 요리, 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데 왜 이런 것들을 올림픽에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걸까요? 절로 미간이 찌푸려지는데 이게 커피가 써서 찌푸려지는 건지 아니면 복장 터지는 뉴스가 이어져서 미간이 찌푸려지는 건지 구분이 안 갈 정도네요. 대학으로 향하는 지하철에서 학생들이 올림픽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그들의 목소리에서 실망감이 느껴졌죠. 한 학생이 프랑스가 이렇게 무능한 줄 몰랐어. 이게 뭐야, 완전 개망신이야. 라고 말하는 걸 듣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짊어질 젊은이들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니 어른들이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라 미안할 따름이었죠. 강의실에 들어서자 학생들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예정된 강의 대신 현재 진행 중인 올림픽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는 게 어떨까요? 학생들의 눈빛이 반짝였고 우리는 열띤 토론을 시작했습니다. 토론 중에 한 학생이 코로나 관리 미흡 문제를 제기했어요. 선수촌에서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대회 조직위는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요. 얼마 전 영국 수영선수가 경기 직후 양성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도 들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안전하게 모두가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모두가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게다가 조직위원회는 마스크 착용도 의무로 하지 않고 알아서 하라며 한 발 빼고 있더군요. 놀랍진 않았어요. 오히려 제대로 대처를 했다면 더 놀라웠겠죠. 그냥 매번 이렇게 국민들의 부끄러움을 최고치로 갱신을 하는지 그 점이 더 놀라웠을 뿐입니다. 저희는 그래도 이번 파리올림픽을 통해 우리가 큰 교훈을 얻었다고 위안을 삼았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행사를 치르는 것에만 급급해 올림픽의 진정한 가치를 잊어버린 것 같고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어선 안 된다고 의견을 모았죠. 지성인으로서 그리고 프랑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상황이 너무나 부끄럽고 민망하다며 정부를 비판하는 의견으로 강의실이 뜨거웠습니다. 연구실을 나서는 길에 문득 휴대폰에 온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오랜 지인인 데이비드 강 교수가 파리에 왔다는 소식이었어요. 예전에 저희 대학교의 한국학연구소에 방문했었던 데이비드 강 교수와 친분이 생겼는데 이번 파리올림픽을 맞아 가족들과 함께 프랑스를 방문할 거라고 했었거든요. 프랑스에 왔을 때 저와 함께 식사하기로 약속했던 걸 기억하냐고 하길래 안 맞다. 저도 모르게 소리를 내뱉었습니다. 올림픽 토론으로 머리가 복잡해 잊고 있었던 약속이었어요. 데이비드 교수를 만나 오래간만에 즐거운 대화를 좀 하고 기분도 전환시킬 겸 급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저녁 약속 시간에 맞춰 세느 강변의 한 레스토랑에 도착했는데요. 데이비드와 그의 가족들이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들을 보자마자 제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클레어, 오랜만이에요. 데이비드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네, 정말 오랜만이에요, 데이비드. 파리는 어떠신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의 표정이 살짝 굳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조금 실망스러워요. 올림픽 준비가 이렇게 부족할 줄은 몰랐거든요.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네, 맞아요. 저도 프랑스 국민으로서 정말 부끄러워요. 마크롱 대통령 탄핵 시위가 일어나지 않는 게 신기할 뿐이에요. 식사를 하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올림픽 이야기로 대화를 이어갔어요. 제가 오늘 수업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자 데이비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해해요, 클레어. 하지만 너무 낙담하지 마세요. 모든 나라가 처음부터 완벽할 순 없잖아요. 오히려 이런 경험을 통해 배우고 성장할 수 있을 거예요. 데이비드의 말에 위안을 받으면서도 문득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데이비드, 이번 파리올림픽에서 한국 선수들의 활약이 정말 대단하던데요. 양궁에서의 압도적인 성과도 그렇고 사격에서의 놀라운 집중력도 인상적이었어요. 데이비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아요. 한국 선수들의 기량은 정말 뛰어나죠. 그리고 경기 후 선수들의 예의 바른 모습과 매너도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제가 덧붙였습니다. 승리 후에도 과도한 세리머니 없이 상대 선수를 배려하는 모습이 특히 눈에 띄더라고요. 잠시 생각에 잠기다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사실 궁금한 게 있어요. 당신은 한국계 미국인이잖아요. 한국인들은 왜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과 비교해도 이렇게 특별해 보이는 걸까요? 중국이나 일본도 강한 나라들인데 한국만의 독특한 점이 있나요? 데이비드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는 자리에 똑바로 앉으며 말을 이어갔어요. 아, 그건 정말 흥미로운 질문이에요, 클레어. 한국의 특별함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역사적, 문화적, 그리고 지정학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예요. 데이비드는 잠시 물을 마시고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의 경제발전 속도와 규모는 정말 놀랍습니다. 1960년대만 해도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되었죠. 이건 정말 유례없는 성장이에요. 저는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그렇게 빠르게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던 걸까요?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교육에 대한 열정과 근면성실한 국민성이 아닐까 싶어요. 한국인들의 교육열은 정말 대단해요. 그리고 그들의 근면성은 빨리빨리 문화로 이어져 빠른 발전을 가능케 했죠. 데이비드의 말을 들으며 저는 프랑스의 현재 상황과 비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도 한때는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였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안주하게 된 걸까요? 데이비드, 당신 말을 들으니 한국이 정말 대단한 나라 같아요. 우리도 배울 점이 많겠어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클레어. 하지만 모든 나라에는 장단점이 있죠. 한국도 예외는 아니에요. 다만 그들이 가진 열정과 노력하는 자세는 정말 배울만해요. 특히 한국의 교육열과 경쟁 문화는 주의 깊게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죠. 이런 문화적 특성이 스포츠 분야에서도 빛을 발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식사를 마치고 헤어질 때 데이비드가 제게 말했습니다. 클레어, 내일 올림픽 경기장에 가볼 생각인데 함께 가시겠어요? 한국 선수들의 경기를 보면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기쁘게 수락했습니다. 데이비드와의 대화를 통해 새로운 시각을 얻은 것 같았고 한국 선수들의 모습을 직접 보고 싶어졌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제 마음속에는 기대감이 가득 찼습니다. 내일은 어떤 새로운 발견을 하게 될까요? 다음날 저는 데이비드의 가족들과 함께 배드민턴 경기장으로 이동했습니다. 한국의 안세영 선수와 중국의 허빙자오 선수의 결승전이 있었거든요. 이 경기를 주목해보세요, 클레어. 데이비드가 말했습니다. 안세영은 세계 랭킹 1위 선수예요. 그의 경기 스타일이 한국 선수들의 특징을 잘 보여줄 거예요. 경기가 시작되자 안세영 선수의 움직임에 시선을 뗄 수 없었습니다. 빠른 발놀림과 정확한 샷, 그리고 순간적인 판단력. 정말 눈을 뗄 수 없었어요. 와, 정말 대단해요. 저도 모르게 감탄사가 나왔습니다. 안세영 선수의 대각선 스매시가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데이비드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그렇죠. 이건 단순한 신체 능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안세영 선수의 높은 IQ와 집중력이 경기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첫 번째 게임에서 안세영 선수는 21대 13으로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습니다. 안세영 선수의 전략적인 플레이와 끈질긴 수비가 돋보였어요. 두 번째 게임에서도 안세영 선수의 활약은 계속되었습니다. 19대 13으로 앞서 나가던 중 긴 랠리가 이어졌어요. 보세요, 클레어. 저 선수의 집중력을.
데이비드가 가리켰습니다. 안세영 선수의 얼굴에는 피로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동시에 굳은 의지가 느껴졌어요.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인의 은근과 끈기예요. 데이비드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그들은 어려움 앞에서 쉽게 포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상황을 극복하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죠. 마침내 20대 16에서 마지막 득점을 성공시키며 안세영 선수가 금메달을 확정지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 후의 모습이었어요. 승리의 기쁨에 너무 취해 있지 않고 오히려 상대 선수를 위로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스포츠맨십이잖아요. 아름답네요. 데이비드가 휴대폰을 꺼내어 촬영을 하며 설명했습니다. 승리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경기가 끝나고 우리는 잠시 휴식을 취했습니다.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지금까지 본 경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어요. 데이비드 정말 놀라워요. 안세영 선수의 모습에서 뭔가 특별한 것을 느꼈어요. 그의 예의, 스포츠맨십 그리고 끈기. 이런 게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데이비드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대답했습니다. 그건 아마도 한국의 문화와 교육 때문일 거예요. 한국에서는 어릴 때부터 예의와 존중, 그리고 끈기의 중요성을 배우거든요. 그리고 이런 가치관이 스포츠에서도 그대로 나타나는 거죠. 데이비드의 설명에 저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이런 가치관을 실제 경기에서 보여주는 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특히 올림픽처럼 큰 무대에서요. 맞아요, 클레어. 데이비드가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더욱 놀라운 거죠. 안세영 선수뿐만 아니라 다른 한국 선수들도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한국의 문화가 한국인들에게 깊이 뿌리내린 결과라고 볼 수 있죠. 데이비드 교수를 만나기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래간만에 이렇게 흥미로운 이야기를 듣게 되니 오래전에 꺼진 정열의 불씨가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데이비드 교수 가족을 집에 초대해서 대화를 더 이어나가기로 했죠. TV 뉴스를 통해 각국 뉴스를 보고 있는데 한국 펜싱 선수들 소식이 나왔습니다. 펜싱 종주국인 프랑스를 이기고 환호하는 선수들 소식에 이어 한국 선수들의 매너가 집중 보도되고 있었죠. 아나운서의 신랄한 프랑스 대표팀 비판이 이어져 한동안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제가 입을 열며 침묵을 깼죠. 데이비드, 한국 선수들은 굉장한 집중력뿐만 아니라 매너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인상적인데요. 이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데이비드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한국의 교육 시스템과 관련이 있을 거예요. 한국은 교육열이 매우 높은 나라로 알려져 있죠. 그리고 그 교육은 성적뿐만이 아니라 예의범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능력들이 스포츠에서도 발휘되는 거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흥미로워요. 우리 프랑스도 배울 점이 많은 것 같아요. 데이비드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클레어. 하지만 모든 문화에는 장단점이 있죠. 중요한 건 서로의 좋은 점을 배우고 발전시키는 거예요. 하루를 마무리하며 저는 한국 선수들의 모습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데이비드, 오늘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사실 파리에 살지만 올림픽 경기는 교수님이 아니면 보러 가지 않았을 거고 또 한국 대표팀에 대해 이렇게 알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내일 모레 스케줄 어떠세요? 제가 맛있는 식사도 대접하고 파리 관광을 좀 더 도와주고 싶어요. 데이비드는 흔쾌히 동의했고 우리는 다음 만남을 기약하며 헤어졌습니다. 자려고 누웠는데 제가 경기장에서 본 한국 선수들의 모습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들의 특별함이 단순히 개인의 능력을 넘어 무언가 더 깊은 곳에서 비롯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컴퓨터 앞에 앉아 한국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이번 올림픽에서의 한국의 메달 획득 현황을 찾아봤어요. 놀랍게도 한국은 인구나 경제 규모에 비해 훨씬 많은 메달을 따고 있었습니다. 특히 양궁, 태권도 같은 전통적인 강세 종목뿐만 아니라 수영, 사격 등 새로운 종목에서도 좋은 성적을 내고 있더군요. 와, 정말 대단하네. 저도 모르게 감탄사가 나왔습니다. 더 깊이 파고들어 한국의 스포츠 과학 기술에 대해 검색해봤어요. 그러자 정말 놀라운 사실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은 첨단 기술을 스포츠 훈련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었어요. VR을 이용한 시뮬레이션 훈련, 빅데이터를 활용한 경기 분석, 심지어 로봇 개발까지 정말 미래지향적인 접근 방식이었죠. 이래서 그렇게 뛰어난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었구나. 고개를 끄덕이며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이상한 것이 있었어요. 검색을 계속하다 한국의 노동 환경에 대한 통계를 보았는데요.
한국은 OECD 국가 중 가장 긴 노동시간과 가장 짧은 수면시간을 기록하고 있더군요. 그런데도 이렇게 높은 성과를 내다니 앞뒤가 안 맞지 않나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하지?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이게 데이비드가 이야기해준 교육열과 끈기와 관련이 있을 것 같긴 한데 혼자서 결론을 내기는 좀 어렵더라고요. 시계를 보니 어느새 새벽 2시가 넘어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전혀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알고 싶다는 욕구로 가득 찼죠. 하루라도 빨리 데이비드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싶었습니다. 약속이 너무나 기다려졌어요. 데이비드, 제가 한국에 대해 더 조사해봤어요. 정말 놀라운 사실들을 많이 알게 됐죠. 제가 말문을 열었습니다. 데이비드가 미소 지으며 물었어요. 오, 그래요? 어떤 점들이 가장 인상적이었나요? 우선 한국 선수단의 메달 획득 실적이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인구나 경제 규모에 비해 훨씬 많은 메달을 따고 있잖아요. 데이비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한국의 올림픽 성과는 정말 놀랍죠.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에요. 선수단 운영의 효율성과 세심한 준비가 가져온 결과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에펠탑을 향해 걸어가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경제 성장 속도도 정말 놀라웠어요. 이런 경제 성장이 올림픽 성과와도 연관이 있을까요? 데이비드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물론이죠. 한국의 빠른 경제 성장은 스포츠 분야 발전에도 큰 영향을 미쳤어요. 경제력이 뒷받침되면서 스포츠 인프라 구축과 선수 육성에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었거든요. 에펠탑에 도착한 우리는 전망대에 올라 파리의 전경을 바라보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한국의 문화적 특성도 흥미로웠어요. 높은 교육열과 근면성이 스포츠 분야에서도 나타난다고 하던데 정말인가요? 데이비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한국의 교육열은 세계적으로 유명하죠. 이런 교육에 대한 열정이 스포츠에도 적용돼요. 선수들은 어릴 때부터 체계적인 훈련을 받고 끊임없이 자기 발전을 추구해요. 그리고 한국인의 근면성은 힘든 훈련도 꿋꿋이 견딜 수 있게 해주죠. 점심을 먹으러 가는 길에 저는 궁금증을 더 던졌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미래는 어떨까요? 앞으로도 계속 스포츠 강국으로 발전할 수 있을까요? 데이비드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대답했어요. 제 생각에는 그럴 거예요. 한국은 이미 많은 종목에서 세계적인 수준에 올랐고 계속해서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고 있어요. 게다가 스포츠 과학과 기술 발전에도 적극적이죠. 이런 추세라면 앞으로도 계속 강세를 유지할 수 있을 거예요. 하루 종일 데이비드와 대화를 나누며 저는 한국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존경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문득 제 학생들이 생각났어요. 이런 내용을 아이들에게도 꼭 알려줘야겠다고 마음먹었죠. 다음날 강의실에 들어서자 학생들의 호기심 어린 눈빛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이야기를 해주려고 해요. 바로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죠. 학생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한국의 놀라운 경제 성장과 올림픽에서의 성과, 그리고 그 뒤의 숨은 문화적 특성들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국으로부터 배울 점이 정말 많아요. 그들의 끈기, 노력, 그리고 혁신 정신은 우리에게 큰 영감이 될 수 있죠. 강의가 끝나고 한 학생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교수님, 저도 나중에 한국에 가서 공부해보고 싶어요. 가능할까요?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그리고 그건 정말 좋은 선택이 될 거예요. 한국에서의 경험은 분명 여러분의 시야를 넓혀줄 거예요. 여러모로 정말 배울 점이 많은 신기한 나라거든요. 그날 이후 저는 한국에 대한 연구를 더 깊이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단순히 올림픽 성과를 넘어 그들의 문화와 사회 시스템이 어떻게 이런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냈는지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었거든요. 이번 파리올림픽은 제게 단순한 스포츠 행사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배우는 소중한 기회였죠. 앞으로도 이런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 프랑스도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기를 희망해 봅니다. 조금 늦게 한국을 알게 되었지만 한국에 대해서 앞으로도 더 공부하고 학생들에게 알려주고 싶네요. 학생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나중에 또 소식 전하겠습니다. 특별한 DNA의 한국분들 모두 즐거운 여름 보내세요. 오늘은 한국계 미국인 교수 덕분에 한국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된 프랑스 여교수의 사연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계속해서 좋은 사연을 소개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이상 감동저장소였습니다.